안녕하세요. 김성부동산 연구소 김성입니다. 오늘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났을 때 임차물을 원상 회복을 해 주어야 될 의무인 원상 회복 의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대차 기간이 끝나면은 임차인은 그 임차물을 원래 상태대로 회복을 해줘야 됩니다. 이때 원상 회복의 기준은 입주 당시가 기준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이전 임차인이 시설한 것까지 원상 회복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입주 당시 모습을 사진으로 촬영을 해 놓았을 경우에는 후에 이 원상 회복의 범위를 확정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임대인도 이렇게 원상 회복의 범위 때문에 임차인과 많은 어떤 논쟁과 분란의 소지가 되어지기 때문에 임차인도 이렇게 입주 당시의 모습을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어 놓았을 경우에는 미연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통상의 마모분, 가치감소분은 임차인이 원상 회복을 해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 통상의 마모분, 가치감소분은 임차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잘 이행을 하고 정상적으로 사용한 후 생기는 임차물의 상태 악화, 즉 시간이 경과되어짐에 따라서 임차물이 자연적으로 가치가 감소되어지는 이러한 부분은 원상 회복의 범위에 포함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임차물을 사용하면은 보통 2년, 3년, 4년 임차인이 사용하면은 그 임차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제대로 관리했다 하더라도 세월에 의해서 그 임차물의 상태가 악화되어지거나 가치가 감소되어지는 부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까지 임대인이 원상 회복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계약서를 이렇게 쓸 때 임차인의 원상 회복 의무가 계약서에 이렇게 부동문자로 찍혀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는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했더라도 이 원상 회복 의무가 있으면은 유익비 상환 청구를 임대인에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원상 회복이라는 것이 입주 당시 처음 들어가는 시점으로 이렇게 어떻습니까? 원래 상태대로 회복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임차인이 유익비, 즉 다시 말해서 유익비라 하는 것은 우리가 필요비 개념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유익비라는 것은 그 임차물의 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비용을 임차인이 지출했을 때 이제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났을 때 임대인에게 이 유익비 상환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닥을 아주 이렇게 대리석으로 아니면 벽면을 아주 고가의 어떤 그런 자재로서 인테리어를 해서 이 임차물의 가치가 월등하게 증가되어졌을 때 이 비용을 청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이 유익비를 쓸 때는 임대인에게 먼저 동의를 얻고 써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쓰지 않더라도 이게 유익비로 인정받았을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먼저 계약서상에 원상 회복 의무가 있으면은 유익비를 받을 수가 없겠죠, 그죠?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차인이 유익비 상환 청구를 할 경우에는 이거 원상 회복을 해보라 하면 되기 때문에
유익비 상환 청구를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다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차인이 원상 회복을 지체 시에는 임대인이 원상 회복에 투입된 어떤 비용을 청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즉, 임차인이 원상 회복을 해줘야 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이 임대인은 스스로 원상 회복을 할 수가 있고 이때 들어간 비용을 청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또한 어떻습니까? 보증금에서 이 원상 회복 비용을 감하고 보증금을 돌려줘도 되고 또 원상 회복의 지연, 임차인의 원상 회복의 지연으로 손해를 입었을 때 손해배상을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와 관련된 판례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상 회복 지체로 입은 손해의 범위는 임대인이 실제로 자신의 비용으로 원상 회복한 날까지의 임대료가 아니라 임대인 스스로 원상 회복할 수 있었던 상당 기간의 임대료 상당액이 된다. 자, 우리 판례가 이런 내용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조금 이 판례를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뭐냐 하면은 손해의 범위가 임대인이 실제로 자신의 비용으로 원상 회복을 했는 날까지, 다시 말해서 임차인이 원상 회복을 안 해주니까 임대인 스스로 원상 회복을 완료한 그 날까지가 어떻습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액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원상 회복을 완료한 날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하면은 임대인은 자꾸 사소한 부분을 들어 원상 회복을 요구를 하겠죠. 그죠? 그래서 원상 회복 완료 날을 자꾸 지연시킬 겁니다. 그죠? 이렇게 지연시키면은 지연시킨 날만큼 어떻습니까?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임대인이 기간을 연장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임차인이 피해를 보겠죠. 그죠? 아울러 임대인은 이러한 부분을 악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판례는 임대인 스스로 원상 회복을 할 수 있었던 상당 기간까지의 임대료 상당액이 된다. 자, 이 말이 조금 표현이 어렵습니다. 이해하기가. 임대인 스스로 회복할 수 있었던 상당한 기간까지의 임대료 상당액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뭐냐 하면은 임대인이 원상 회복을 완료한 날이 아니라 임대인이 스스로 원상 회복을 할 수 있었던 기간, 다시 말해서 임대인이 임차인 보고 원상 회복을 해라 얘기를 하죠. 그죠? 근데 임차인이 원상 회복을 안 합니다. 그죠? 안 하면은 임차인이 이렇게 원상 회복을 방해를 하고 있을 경우에는 임대인이 어떤 원상 회복 공사를 할 수가 없겠죠. 그죠? 그러니까 임차인이 집을 비워주면은 그 시점부터 어떻습니까? 임대인은 원상 회복을 스스로 할 수 있죠. 그죠? 그럼 거기서부터 이제 원상 회복하는 데까지 어떤 기간이 1개월 정도 걸리면 원상 회복을 할 수 있다 하면은 요 기간이 어떻습니까? 요 기간에 만약에 임차인이 원상 회복을 먼저 해줬을 경우에는 요 한 달 동안에 빨리 세입자를 넣어서 임대인이 세를 받을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세를 못 받고 한 달을 원상 회복한다고 요 기간을 소비했기 때문에 요 한 달 부분의 임대료를 어떻습니까? 손해배상액으로 청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원상 회복을 할 수 있었던 상당 기간까지의 임대료 상당액입니다. 원상 회복을 완료한 날까지 가면은 이거는 완료를 얼마든지 임대인이 늦게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임대인 스스로 원상 회복을 할 수 있었던
상당 기간까지의 임대료 상당액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법에서 이 상당한 기간이 이거는 뭐 어느 정도 기간이냐? 이거는 뭐라고 얘기를 못 하겠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그죠? 이거는 법원에서 판단할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임대보증금 반환하고 원상 회복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입니다. 자, 동시이행 관계는 임대보증금의 반환하고 이 원상 회복은 동시에 이행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동시에 이행되어진다는 것이 하나, 둘, 셋 하면서 동시에 이걸 하자 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 법에서 말하는 동시이행 관계는 임대보증금을 네가 반환을 안 해주면은 나는 원상 회복을 안 해줄 거야. 이렇게 해도 이행지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임차인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죠. 그죠? 자, 임대인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먼저 임대인 입장에서는 네가 원상 회복을 안 해주면은 나는 어떻습니까? 임대보증금 반환을 안 해줄 거야 하는 거죠. 그죠? 그럼 동시이행관계는 내가 먼저 당신이 먼저 선이행을 안 해주면은 나도 안 해줄 거야, 나도 안 해준다 하면 이건 이행지체에 빠지게 되는데 이행지체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시이행 관계에서 만약에 원상 회복 의무를 임차인에게 야, 너 빨리 원상 회복 계획하고 이 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임대인은 임대보증금을 반환을 선이행해야 되겠죠. 그죠? 그죠? 그럼 임차인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상 회복을 먼저 해줬는데 임대보증금을 반환 안 하면은 어떻습니까? 임대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서 지연이자까지 다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 두 관계가 동시이행 관계지만은 우리가 이게 실제로 동시이행 관계라는 의미는 앞서 말씀드린 법률적인 그런 의미가 있지만은 이 두 관계의 어떤 시점 차이가 어떻습니까? 조금은 날 수가 있잖아요. 그죠? 날 수가 있어도 이 두 관계는 이렇게 먼저 이행을 어느 쪽이 먼저 이행을 하라고 촉구할 수 있는 그런 권리인데 보통 이게 동시에 이렇게 이행되어진다 해도 어떻습니까? 그렇게 이행해도 우리 뭐 크게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큰 어떤 문제점은 생기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원상 회복 의무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금이 미미한 경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상 일부를 이 임차인이 원상 회복을 임대인에게 해줬는데 일부는 어떻습니까? 원상 회복을 안 해줬다는 거죠. 그죠? 그럴 경우에 임대인은 동시 이행 관계니까 네가 원상 회복을 완벽하게 안 해주면은 나 임대보증금 안 돌려줄 거야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 일부의 어떤 손해배상금 그러니까 안 했는 부분 즉 이렇게 이만큼 원상 회복을 해줘야 되는데 한 요 부분 정도를 지금 원상 회복을 안 해줬다는 거죠. 그죠? 안 해줬을 경우에는 요 부분은 미미한 부분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은 이 전체가 원상 회복을 하는데 드는 비용이 500만원입니다. 500만원. 500만원인데 요 작은 부분에 원상 회복을 하는데 드는 비용이 뭐 한 15만원 이렇게 든다고 했을 때 요 부분을 안 해줬기 때문에 네가 원상 회복 의무를 완벽하게 이행을 안 했기 때문에 내가 임대보증금 반환 안 해준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임대인은 전액의 임대보증금 반환을 지체할 수 없고 손해배상액을 공제하고 반환해야 된다는 게 우리 판례입니다. 자, 그럼 이 내용을 실제로 판례 내용을 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자, 그렇다면 임차인이
사소한 원상 회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건물의 명도 이행을 제공한 경우 임대인이 이를 이유로 거액의 임대차 보증금 전액의 반환을 거부하는 동시이행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 판례는 동시이행 항변권은 근본적으로 공평의 관념에 따라서 인정되는 것인데 임차인이 불이행한 원상회복 의무가 사소한 부분이고 그로 인한 손해배상액 역시 근소한 금액인 경우에까지 임대인이 그를 이유로 임차인이 그 원상회복을 이행할 때까지 혹은 임대인이 현실로 목적물의 명도를 받을 때까지 원상회복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부분을 넘어서서 거액의 잔존 임대차 보증금 전액에 대해서 그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공평의 관념에 반하는 것이 되어 부당하고 그와 같은 임대인의 동시행 항변은 신의 측에 반하는 것이 되어 허용할 수 없고 임차인이 32만 6천원이 소요되는 전기시설의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한 채 건물 명도 이행을 제공한 경우 임대인은 이를 이유로 금 1억 2,522만 6천원의 잔존 임대차 보증금 전액의 반환을 거부할 동시이행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자, 앞서 설명된 내용이 이겁니다. 자, 임대인이 있고 임차인이 있는데 임차인이 어떻습니까? 지금 거의 다 원상회복을 해줬는데 32만 6천원에 해당되는 어디 있습니까? 그 전기시설의 원상회복을 안 한 채 명도이행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요 금액을 제한 금액이 제하고 돌려줘야 될 금액이 1억 2,522만 6,670원이라는 거죠. 그죠? 그럼 요거를 안 했기 때문에 이 의무를 이행 안 했기 때문에 나는 어떻습니까? 임대보증금 전액을 돌려주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왜? 이 부분이 아주 미미한 금액이기 때문에 임대인은 당연히 어떻습니까? 임대인은 동시행 항변권을 가지고 있지만은 1억 2,522만 6,670원을 돌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돌려줘도 임대인 입장에서는 손해보는 게 없겠죠. 그죠? 왜? 이 비용을 어떻습니까? 빼고 돌려주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오늘은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